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관련돼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MBC 사장이 이제 최승호 전 PD가 선임되고 해직 기자들도 복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양반이 MBC의 사장이 됐는데 그 완전히 노조 힘이죠. 그래서 저는 방송에 요구하는 것이 거짓과 참, 이 속에서 진실, 참의 편에 방송이 서야 되는데 완전히 거짓의 편에서 광우병 소고기, 미국 소고기면 광우병 걸린다. 거짓이잖아요. 아직도 승복 안 하지. 승복하면 본인이 정말 저런데 못 나서죠. 자기 반성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때 잘못했다. 그 반성을 해야지 저런 공적인 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반성 안 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또 묻지도 않아요.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MBC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그거야말로 다 해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 잘라야죠. 그는. 그리고 거짓 방송을 하거나 거짓을 빡빡 우기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언론계에서 추방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MBC 사장인 최승호 전 PD가 선임된 것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방송 언론 노조, 이 노동조합이 지금 청와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노조, 그 방송 노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방송 노조에도 이른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그런 NL이나 PD가 가졌던 사고를 갖고 언론 운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방송 노조, 언론 노조의 초창기에 그 교육도 많이 갔습니다. 강사도 하고 그 조직도 내가 많이 자문도 해주고 저는 전교조 같은 거를 만들기 전에 민주교사협, 민교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 모임 이것도 서울 4대 운동권 후배들을 요청으로 제가 그 사람들 일하는 것도 많이 봐주고 제가 도망 다닐 때도 그 사람 모금해주면 또 그거 갖고 도망도 다니고 저는 관계가 많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방송노조 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혁명 노선입니다. 민중혁명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가장 시대에 뒤떨어지고 전 세계 공산당이 다 망했는데 우리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친북 세력들은 아직까지 그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KBS 노조도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에게 이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던데 결국에는 이 노조, 언론 노조의 뜻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KBS 앞에 가서 그 시위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시위 도중에 연설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인호 이사장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고 고매한 인품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 존중을 못 해주더라도 인기가 남았는데 끄집어내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카드를 법인 카드를 찾아가지고 어떡한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저도 법인 카드를 많이 써봤지만 그 공직에 있을 때 많이 썼는데 무슨 문제, 이인호 이사장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규영 이사가 문제가 있다.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계속 후벼파고 꼬투리.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 문제 없는데 광우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거짓도 반복하면 참이 된다는 이 독일 그 히틀러 괴벨스의 이야기처럼 계속 말도 안 되는 것을 거짓말을 반복해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런 정말 나쁜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게 된 거는 이제 좌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좌익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의 최강의 무기가 바로 이
방송입니다.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리고 신문입니다. 언론입니다. 그 이런 선전선동을 매우 중시하고 선전선동 이론의 핵심은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이것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탄핵 이후에 거의 한국 보수 세력이 괴멸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한국 보수 세력을 어떻게 재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보수 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없죠. 정신 빠진, 정신 없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정신을 가지려면 그 사상 정신, 좌익들도 사상 투쟁이 최고의 계급 투쟁을 봅니다. 우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슨 정신이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신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정신,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생활로서, 자기의 인생으로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만 벌면은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돈보다 중요한 인간의 고귀한 자유가 있다. 인간의 고귀한 인권이 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들일 때 자유민주주의가 서는 겁니다. 돈만 벌면 된다. 나는 왕한테 가서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특허권을 따야지. 그래가지고 나 잘 살면 되지. 돈 벌면 되지. 김정은이한테도 가서 잘 보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자유가 있느냐, 인권이 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신을 교육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철학에서, 사상에서 확고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좌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나 이념 같은 걸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나 이승만, 과거의 지도자만을 너무 내세우면서 세련된 이론 같은 걸 못 만들고 세력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론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은 다 맡겨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김일성주의 다 엉터리라는 거 모든 이론이 다 증명했고 모든 현실이 다 증명을 했습니다. 유독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 좌익들이 이렇게 설치고 선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젊은이들부터 그런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사상적으로 양성하고 그걸 자기 신념화하고 그걸 대오를 만들어서 희생할 수 있는 대오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연장된 질문인데, 한국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과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이 있는 한 이념 문제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세계적으로는 이념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건국 자체도 인정 안 하는 세력이 여기 청와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민중민주주의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완전히 좌파 중에 가장 시대착오적인 좌파. 미국 한미동맹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데 이 반미운동, 트럼프 참수대회를 대사관 앞에서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앞에서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반공교육 절대 필요하고 강화되고 그리고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를 비롯해서 이 공안기관을 강화하고 또 언론이나 교육 속에서 이런 잘못된 반좌파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상적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공부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려본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표를 몇 표 받느냐 표 세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상의 빈곤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불렀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상이 없고 오직 표 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하여튼 진실에 입각해야 되고 우리는요. 첫째, 거짓말 어떤 경우도 거짓말 시키면 안 되고 진실에 입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젊은이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젊은이에게 다가가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 광범한 우리 사상 이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소그룹이 되든 강연회를 통하든 뭐 대중 집회를 통하든 간에 반드시 사상 이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확실한 문재인의 그 좌파적인 잘못된 정책, 친북, 반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쟁 전선을 만들고 거기서 싸워야 이겨야 돼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념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사상 이념이 뭔지 알아야 뭐 문제 제기를 할 건데 그런 고민 자체가 적은데 이제 조금씩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저런 거짓 선전선동이 일정한 기간은 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먹혀들기에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자유세계 전체가 그걸 계속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국제적인 대세, 세계사적 대세가 김정은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가령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집단이 문재인 정부라고 보십니까? 물론요, 그건 뭐 바로 붕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